자, 아까 혼자서 떠들고 있었네요. 자, 어쨌든 미국 시황 보게 되면 S&P 지수는 좀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 좀 올랐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자,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우려가 유럽 증시를 좀 급락시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행 하나가 파산하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보통 은행들이 하나가 파산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하면 보통 뭡니까?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하나 둘씩 붕괴되는 것들이 눈에 띄어요. 자, 미국만의 문제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지금 이 위기를 뭐가 갖고 왔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가져왔었던, 예를 들어서 갑자기 뱅크런 사태, 그죠? 아니면 부실 채권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은행들의 파산, 투자를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 대다수가 우리나라처럼 예대 마진에만 의존하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채권도 사들이고요. 그죠? 주식도 투자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실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터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경제 상황에 맞춰서 은행들의 주가, 은행들의 실적이 크게 변동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예대 마진에만 목매면서 이자 놀이만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크레디트 스위스가 결국은 어쨌든 간에 파산 우려까지 갔다. 근데 최대 주주가 나는 더 이상 뭐 자본에 대해서 지원해 줄 생각이 없어 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급락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역시나 이제 금융당국 쪽에서 스위스 이제 정부 쪽에서 나서서 이것을 좀 어떻게 내가 보전하겠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좀 올라왔지만 굉장히 불안한 이슈가 또 꼈죠. 그죠? 저는 앞으로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유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예대마진이니까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유럽과 이제 미국 쪽에서 슬슬 이렇게 부실 자산들이 많은 금융 쪽들, 그리고 금융 쪽들에 이어서 이제 실제적으로 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해집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지, 과연 또 그런 시기가 되면 돈을 찍어내야겠죠. 돈 찍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실물 자산, 예를 들어 금이라든가 은, 이런 것에 대한 또 수요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지금 부동산 자체가 좋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어쨌든 자산 투자 관련해서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는 상황도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유가가 급락하죠. 지금 현재 이제 70불까지 이제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앞으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이 앞으로 경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제유가가 더 반등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여기에 대한 수혜주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면 공부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국제유가 하락하면 뭐가 수혜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방송을 토대로 계속 공부를 한번, 학습을 한번 해 나가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계속 정보를 알려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숙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설명을 드리고요. 자, 어제 크레디트 스위스 파산 때문에 악재가 꼈지만 또 하나의 호재가 낀 게 PPI 지수입니다. 어제 이제 미국에서 PPI 지수를 발표했는데,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참고로 마이너스 0.1%가 나왔어요. 자, 2월 달에 무려 플러스 0.7%였는데 0.8% 나빠졌어요. 이거 굉장히 커요. 제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3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4월달에 발표되겠죠. 3, 4, 5, 6 진행될수록 어떻게 될 것이다? 3%에 육박하는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힐 겁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품 가격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또 빠지겠구나 이런 건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예상한 대로 7월 달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 3%까지 빠진다. 가이드 잡아줘야죠. 아, 앞으로 금리는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든 금리 정책으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물가는 제가 예상한 대로 서서히 잡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기다리다 보면 어디서 이제 기회가 온다? 하반기에 이제 기회가 올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금융주들의 파산까지는 우리가 사실 몇 개월 전만 하도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없는 시나리오였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까지 겪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하반기까지 늦춰서 급등 시기를 조금 더 지연해서 봐야 되는 거죠. 아우, 내가 지쳐서 3월달 너무 시장 어려워서 난 이제 주식 접을래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 못 보는 거예요. 왜? 하반기는 어느 정도 미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급락한다고 무조건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아하 지금 시기가 조금 더 뒤로 미쳐졌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내가 전략을 조금 더 뒤로 연장해서 봐야겠구나 이렇게 좀 똑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당장의 성과만 바라는 부분으로 좀 보게 되면 주식 투자가 굉장히 괴롭고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에는. 자, 요런 거는 제가 이건 그냥 가져와 봤어요. 이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블라인드라는 어플인데 회사에서 어느 정도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게 인증만 되면 여기 블라인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자동차 쪽에서 에코프로 전략 매도해서 퇴사한다. 10억 모으면 퇴사하려고 했는데 그날이 왔다. 이러면서 내 음식점 차리는 게 목표여서 에코프로 덕분에 목표 달성했다. 전략 매도하기 전에 기념 스샷한다. 자, 제가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예전에 셀리버리 급등했을 때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막 급등하니까 나 퇴사한다 뭐 하던 사업 다 그냥 접고서 이제 경제적 자유 잃었으니까 10억 모았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10억 모아서 경제적 자유 잃었을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10억이면 경제적 자유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뉴스들이 나왔을 때 꼭지점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저는 이제 에코프로가 물론 너무나 급등했다. 하여튼 다른 양극재 기업들에 비해서도 너무나 초급등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게 이제 좀 꼭지점에 왔다. 진짜 인간 지표들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옆집 아줌마도 에코프로 투자했다. 뭐 예를 들어서 밥 먹는데 에코프로 얘기 나온다. 아 꼭지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비트코인 여러분들 비트코인 7천만원 8천만원 갈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비트코인 나 좀 사줄 수 있으면 좀만 사줘봐 라고 했던 게 아마 제 기억이 7,500만원인가 8천만원인가 그랬을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점일 때지 거의 7천 몇백만원일 때로 기억을 하는데 자 정말 비트코인의 빗자도 모르실 것 같은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꼭지점이구나. 진짜 그 이후로 계속 급락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인간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1개월 내로 빠지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될 이슈라고 판단돼서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재미로 보시라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선뉴스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EU 탄소중립법 원자재법 우리가 기다려왔던 뉴스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제 풀이되는지에 따라서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IRA 진행되면서 우리 쪽에 좀 불리한 쪽으로 진행이 됐었다가 이것을 이제 개정안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또 3월달에 좀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고서 우리도 대응을 좀 해볼 필요는 있겠죠. 어쨌든 탄소중립법과 원자재법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건 뭐 일단 폐배터리 그죠? 그리고 탄소중립 관련해서 탄소중립 관련주 있잖아요. 그린케미칼, KC코트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자, 원자재법 관련된 폐배터리는 어제까지도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 발표입니다. 청정기술 세액공제 허용까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어떠냐면
만약에 뭐 폐배터리 오른다 칩시다. 폐배터리 오르고 탄소 중립 관련된 두 종목이 올라요. 왜? 그린 케미칼과 KC 코트렐은 일단 차트를 다져놨더라고요. 오늘 만약에 시장에 대한 충격이 좀 없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린 케미칼과 KC 코트렐이 만약에 뭐 2, 3% 아주 양호한 상승세가 나온다거나 하게 된다면 잡아볼만 하겠죠. 자, 근데 그 이후에는 없을까? 봤을 때는 아니죠. 탄소 중립을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필요하죠. 탄소 중립이 뭐예요? 탄소 제로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린 수소 생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신재생 뭐예요? 태양광, 풍력이죠. 태양광, 풍력 기본입니다. 자, 만약에 천연가스에서 탄소를 빼서, 이산화탄소를 빼서 추출해서 이걸 묻어버려.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블루수소라고 그러죠. 블루수소.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만드는 것은 블루수소입니다. 참고로. 자, 근데 천연가스 필요 없고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과 풍력을 활용해서 거기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래요? 그린수소라고 합니다. 그린수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그린수소로 가는 게 진짜 탄소 중립이에요. 탄소 제로 시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린수소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들도 발표가 되겠죠. 그래서 청정기술, 뭐 수소인프라라든가 뭐 어쩌고저쩌고 수소에너지 생산하는 거에서 세액공제 효과를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1차, 2차 혹시나 이 이후에 어떻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할게요. 탄소중립법 이후에 이 원자재법이 만약에 발표가 되게 된다면 이게 테마를 크게 탄다. 와, 성이라인 더 엄청 올라가. 그린케미컬 엄청 올라가는데 그러면 2차적으로 어디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풍력, 수소 이렇게 연결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결고리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렇게 폐배터리, 탄소 중립 움직인 다음에 태양광, 풍력, 수소. 만약에 내가 이거 못 잡았다. 이쪽이 만약에 급등했어요 오늘. 성기라이템 막 그린케미컬 막 급등해. 그냥 막 장 초반부터 막 20%씩 올라가. 10%씩 올라가. 그럼 잡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수소 쪽, 태양과 풍력 쪽 도는지 그쪽 테마를 체크해 보라고요.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자, 삼성전자 로봇 회사 인수하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추가 매수.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한 진심인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지분 투자했다가 괜찮아 보이네. 인수하자. 충분히 그려볼 수 있죠. 1조 원 정도는 그냥 뭐 가볍게 쓸 수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로봇 관련된 것들이 역시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또 올라가겠죠. 삼성이 진짜 인수하려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주가 올리자. 우리가 주가 올려버리자. 이러면서 올려버릴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시세만 붙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볼 것이냐? 그렇지 않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간다면 다른 로봇 부품주가 갈 게 없을까를 찾아보는 게 우리의 숙제가 됩니다. 왜? 갭 뜰 거니까. 갭 뜨는 것을 쫓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직 뜨지 않은 것들을 혹시나 갈만한 후보군들을 빨리 올려놓고 이것만 보는 게 우리가 선뉴스 방송을 보는 이유입니다. 자, 뭐예요? 인탑스, 해성 TPC 이 두 종목을 보셨으면 하는데,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뭐 어제 갑자기 무슨 삼성이 지분 투자할 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시간외로 나오니까 그때서 이제 부랴부랴 그러면 내가 뭘 볼까?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제가 이제 쭉 돌려보니까 그나마 인탑스랑 해성 TPC를 공략해 볼 만한데, 제가 해성 TPC는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를 해놨죠. 노란색으로 표시를 좀 해놨죠. 뭐 생산해요? 감속기. 제가 예전에 이제 SBB테크 말씀드리고 300% 넘게 올라갔었죠. 자, 그 이후에 해성 TPC가 이 역할을 좀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해성 TPC, 요건 탑픽으로 좀 보시라고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노란색까지도 표시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정도 힌트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세 번째입니다. 자, 디지털 세종대학 나오나 이거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는 사람들만 이제 공략을 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갭이 크게 떠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얼마나 지금 갭 떠서 시작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CBDC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된다라고 하죠. 자,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발의가 됐죠. CBDC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었고 오늘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CBDC는 아시겠지만 이제 디지털 화폐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SBS 취재에 따르면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가상화폐라고 보는 것이 뭐 합리적이다. 일반 민간 가상화폐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화폐를 쓸 수 없다. 하지만 CBDC는 중앙은행이 법적 화폐로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매우 뛰어나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보증하는 가상화폐입니다. 그래서 CBDC 관련된 부분들이 좀 움직일 여지가 좀 있겠죠. 그래서 KCS, 한네트, 드림시큐리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KCS가 어쨌든 대장주예요. 아무리 돌려봐도 KCS가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차트가 지금 급등했다가 눌림목 딱 기가 막히게 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로 공략한다면 KCS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갭이 크게 뜨면 이것도 취소입니다. 갭 크게 뜨는데 그거를 뭐 기어코 이거를 투자하겠다고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KCS, 한네트, 드림시큐리티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선뉴스 방송과 세 가지 이제 선뉴스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릴 시황적인 부분들 잘 풀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되셨다면 오늘은 특이하게 도움이라고 남기면서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카톡방에 도움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번 주 마지막 선뉴스 방송이 되겠죠. 내일 방송으로 좀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어요.